자, 개장하고 벌써 2분 지났습니다. 증시염 탐정 EBS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종합주가지수 이제 코스피는 0.59포인트 빠져서 약보합. 근데 출발은 조금 더 안 좋았는데 네. 약간 이제 보합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상승이 300개, 하락이 462개로 하락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27% 역시 약보합입니다. 하락이 한 778개, 상승이 580개로 최근 이제 흐름과 좀 다르게 오늘은 좀 부진하게 좀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좀 LG엔솔이 마이너스 0.9% 정도 빠지고 있고 LG화학이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어서 약간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부진하게 출발했고 코스닥 역시 지금 2차 전지 시총 상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비교적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한 3%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JYP 엔터가 조금 방어를 해주고 있고 어제 사실 가장 강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잖아요. 로버츠가 오늘도 역시 한 4% 이상 급등하면서 시총이 이제 3조 원 가까이 다시 좀 올라온 모습이고 일단 코스피부터 좀 말씀드리면 메리츠금융지주가 오늘도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한국타이어가 2.3%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가 요즘에 뭐 현대차그룹은 좀 지지부진한데 혼자 예. 독보적으로 그냥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7% 상승하고 있고 태양광회사 하나솔루션이 2.6% 올랐고요. 지주사 SK가 2%, 현대건설이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사죠. 포스코인터가 2% 내외 정도 반등하고 있고 호텔신라도 오늘 한 1% 내외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총 상위 기업들 좀 고르게 오전보다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전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대형주 쪽에선 고려아연이 한 마이너스 2% 어제 좀 빠지고 예. 오늘도 추가로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현대차 투자 받는다는 소식 전해지고서 약간 좀 지분 이석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죠. 지분 이석도 희석이고 이제 그게 좀 그걸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 캠코 통해서 니켈 사업을 하니까 직접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자회사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분이 35%밖에 안 돼요. 캠코 갖고 있는 지분이.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60%까지 늘린다고는 했는데 근데 이제 캠코가 아무리 잘해도 지금 당장은 뭐 숫자가 크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그 점을 좀 실망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번 고려아연 쪽 분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셔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나오시면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KT가 좀 부진하고요. 마이너스 1.8%, 분리마켓상 SK하이테크놀 2%, 금양이 마이너스 1%, LG엔솔이 마이너스 0.9.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그 코스피 쪽에서 소재 업체들이 좀 대부분 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현대오토에버 중심으로 이제 일부 그 대형주들 좀 강세가 눈에 띕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 설계 회사죠. 그 파두가 파두. 오늘 7% 급등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4% 정도 올랐고요. 메디톡스가 어제 이제 그 보톡스 제품 한 제품이 이제 식약처 승인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8% 주가 오르고 있고 기가비스가 2.5%, 이오테크닉스가 1.7%, 반도체 쪽도 좀 좋은 출발 일단 보였고 어제 사실 그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좀 오후에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일단 그래도 펩트론이 한 2% 다시 좀 반등은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하나기술 조금 올랐고요. 하나마이크론이 반도체 쪽이죠. 1.4% 내외 정도 반등을 하는데 다만 오늘 조금 이제 코스닥에서 좀 부진한 쪽은 신성데이터테크 여기가 오늘도 이제 초전도체는 요즘에 계속 좀 흘러내리는 양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오늘 마이너스 3%, 포스코 엠텍이 마이너스 2, 나노신소재, 뭐 에코프로비 그러니까 이게 주요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오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 비슷합니다.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일부 바이오 기업들도 최근에 좀 좋았죠. 뭐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도 오늘은 약간은 밀리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로봇주하고 반도체가 약간 강한 가운데 뭐 시총이 좀 큰 2차 전지가 빠지다 보니까 오늘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2포인트. 근데 반면 코스피는 상승세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영향이 크니까 삼성전자 오늘 미국에서 그
그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한 5%나 아. 급등을 했고, 랜드 이- 오랜만이네요. 네, 뭐 낸드 현물가 올랐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오늘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버티는데 코스닥은 약간 이제 지수로 보면 조금 부진한 그런 오전 출발을 보인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 오늘 좋네요. 네, 한신기계, 뭐 우리기술, G2파워 이렇게 상승하는데 네. 뭐 어제 그 산업부에서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수출 대폭 확대하겠다, 네. 집중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 3% 빠지는데 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MSCI 그 이슈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아 근데 이제 수급이.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는 보통 그런 이벤트 끝나면 보통 수급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다 미리 다 채워 놓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 옛날에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 뭐 그 페이도 네. 거의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그냥 나중 문제고 수급만 봐서는 이제 이벤트가 끝나면 보통은 빠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긴 했는데 그렇군요. 근데 다만 오늘 뭐 MSCI였기 때문에 꼭 빠진다기보다는 왜냐면 2차 전지가 다 빠지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섹터가 빠지네요. 혼자 빠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건 꼭 수급 이슈보다도 2차 전지에 대한 좀 약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오전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반대로 좀 반도체 쪽이나 뭐 일부 아까 로봇이나 자율주행 원전 이쪽으로 약간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저 수급, 수급 수급 아, 가야죠. 수급, 수급. 수급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오늘은 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갈짓자 행보 보였는데 오늘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사고 있고 주로 전기전자 사실 그동안 전기전자 좀 팔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80억 좀 사고 있어서 기존과 좀 다른 좀 그 업종 포지션을 좀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계 업종하고 소형주는 조금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들은 오늘 소형주 중심으로 사고 있고 기관들은 오늘 사는 게 없습니다. 거의 전 업종 다 매도고 오히려 전기전자도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오전에 좀 나오고 있고 반면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800억이나 좀 팔고 있거든요. 네. 오전부터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오전에 매도하고 있고 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하고 IT 하드웨어 쪽 위주로 좀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섹터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원전주가 가장 세고요. 어제 마리아나 관련주가 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미국에서도 마리아나 관련주가 이제 뭐 규제 완화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등했거든요, 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한 번 더 마리아나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이 스마트카 관련주 자율주행주들도 아까 현대오토 가는 것처럼 네. 오늘도 역시 좀 강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유 업체들도 급등은 아니지만 오늘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83달러까지 올라서 정유주 역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피팅주들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그 지수랑 사실 좀 무관하게 종목들이 그냥 뭐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 있으면 가고, 예. 좀 뭐 쉬어갈 때 쉬어가고. 그러니까 요새 이제 테마주들은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초전조체나 맥신이나 뭐 수산주나 뭐 육계도 이게 이슈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네. 이제 요새 뭐 이벤트가 없으니까. 또 없으니까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요새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과학하시는 분들이 논문 내기를 되게 겁내하고 관련주 막 찾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별로 관심 안 받았으니까 자기들 내부에서만 논쟁이 있었던 건데 이제 막 국민들이 자기 논문을 검증하니까 아, 피곤해. 부담이 상당하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로 넘어가요? 네,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네.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자동차 담당하시는데 이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순고로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 얘기인데 요새 전기차 판매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네. 7월에 국내 전기차가 13%나 감소했고 글로벌은 물론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요. 5월에 55%거든요. 근데 7월에 25%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수요층이 이제 아무거나 사질 않고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좀 얘기고 또 국내 전기차 판매가 실제 꺾인 시점이 중국산 테슬라 차가 맞아요. 저가에 수입된다고 알려진 게 5월인데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예약이 한 2만 대 정도 예약돼 있다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딴 거 안 사는 거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내년부터 이제 100만 원 더 축소가 되고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게 이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충전하기가 아직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약간의 둔화 요인인데 근데 이제 김진우 연구원의 의견은
그 속도가 완화됐다고 방향을 헷갈리지 말자. 전기차로 그렇죠. 가는 거는 뭐 예. 방향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전은 어차피 장기전이니까 그리고 수요라는 거는 어쨌든 공급이 증가한다고 동시에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보조금 신청 대란이었는데 지금은 또 남는다고 합니다. 보조금이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요가 예측이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은 수요 냉각 국면은 맞지만 저가 전기차가 이제 출시되고 라인업이 다변화되고 또 충전 인프라도 속도의 문제다. 그러면 좀 풀리지 않겠냐.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예. 속도 자체는 어쨌든 좀 둔화됐다.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 차도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그래도 좀 중저가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좀 비싸죠. 뭐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비싸죠. 차를 대중적으로 타기는 좀 어려우니까 대중화 시키려면 저는 저가 전기차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쪽은 전기차 얘기하면서 배터리 쪽을 얘기를 이분 하는 거죠. 배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기차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그럼- 자동차 담당하시는. 속도 변화의 방향을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그러면은 볼 수 있는 섹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지금 모멘텀이 지금 요즘에 좀 둔화되고 네. 있잖아요.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는 이렇게 심심하게 움직이는 자동차 주식 따위는 관심 없어. 뭐 부품 보자고? 뭐 보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차 회사 자체를 보자는 거죠. 요즘에 현대 기아도 안 가잖아요. 사실 주가가. 아니 둔화되는 건 나도 알지. 그래서 뭐 보자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어차피 가는 방향이니까. 아, 방향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그쵸. 불편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그게 반대론자거든요. 그래서 욕 아, 많이 그래요? 얻어먹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직은 처음에 전기차 나왔을 때 가장 핫했던 건 자율주행이 같이 올라오고 트렌디하니까 와 새로운 IT 바퀴 달린 자동차 막 이랬는데 바퀴 달린 컴퓨터 막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자율주행 뭐 제네시스 내연기관차에도 다 들어가고 뭐 그만할게요. 근데 어차피 방향을 봐야 됩니다. 방향 근데 속도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네. 갈 수밖에 없어요. 규제 때문에. 네, 그게 뭐 차가 어떠냐를 떠나서 탄소 배출 때문에 전기차 타는 거라. 그러니까 저기 나온 말대로 이렇게 방향이 달라진 건 아니니까. 방향은 아니죠. 그러면은 저는 승차감. 승차감. 저는 그래서 택시 부를 때도 사실 그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좀 있죠. 맞아요. 전기차 제외할 수 있는 그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오히려 반대로 택시 쪽에서는 전기차만 부를 수 있는 그 기능을 또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린고 뭐 이런 걸로. 와 그 승차감 때문에 항상 그 토할 회생 제동 때문에 약간 네, 회생 제동 저도 약간 때문에. 멀미는 하거든요. 전기차 한번 탈 그리고 때마다. 배터리가 밑에 깔리니까 무겁잖아요. 그럼 이제 서스펜션 자체가 내연기관차보다 이게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좋아지겠죠. 방향성을 아니 뭐 방향성. 그래서 기술자들 있는 거잖아요. 기술자들 이거 다 방향성으로 다 좋아지겠죠. 해결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네. 리포트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사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세련 이제 건설 담당하시는데 아파트 거래량 이제 점검해 주셨는데 7월 달인데 36,260세대 이제 거래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6%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좀 감소한 게 원래 3분기가 좀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도 최근에 5%까지 지금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전월 대비 거래량 빠지는 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장기 평균 정상 거래 수준이 한 4만 세대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확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이 굉장히 안 좋았죠. 작년이 사실. 워낙 안 네, 좋았죠. 워낙 안 좋았고 올해 보시면 작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을 지금 작년에는 거의 뭐 2만 세대 거래도 안 됐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거의 4만 세대 이제 이게 정상 수준이라고 합니다. 4만 정도가. 그래서 그 레벨만 유지한다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이고 그리고 물론 아직 부담 요인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고 있고 급매물 소진 후에 지금 매수세가 좀 감소하고 있고 또 요즘에 중국 헝다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지만 그래서 체크할 건 계속 이 부근을 유지만 해주는지 그걸 좀 보자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제 전국 거래량과 좀 유사한 수준인데 작년보다 4배 정도 거래량이 좀 증가했다고 하니까 서울 쪽은 좀 뭐 거래는 좀 괜찮은 분위기고 매매 소비 심리도 1년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전국 주택 매매 가격도 1년 2개월 만에 상승해서 지표들은 다 좋아지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은 이제 하방 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엄청 좋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좋은 분위기로 조금씩은 좀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 하면은 투자로 연결하면 역시 그 인테리어 쪽이죠. 인테리어나. 저게 진짜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건설주보다
저 인테리어 주식이 인테리어죠. 훨씬 연관 관계가 예, 높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 이사 갈 때 또 그쵸. 뭐 가구도 사고 네.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분양, 그러니까 건설주는 분양인 것 같고 예. 이렇게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 확실히 이제 건자재 쪽. 음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베스트에서는 계속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유지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수 연구원님이 이제 챗 GPT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이제 출시된 네. 걸로 이제 나왔잖아요. 기업용. 예, 기업용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오픈 AI 모델 학습에 사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기업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자기네들 데이터 빠져나갈까봐. 근데 그거를 유출을 방지해서 암호화한다. 두 번째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뭐 질문을 하거나 할 때 뭐 텍스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텍스트, 챗 GPT가 처리하고 기억한 텍스트의 양인데, 요거를 이제 굉장히 한 4배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고, 또 여기에 제한 없는 예전에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월 $20 지불하는 모델도 GPT-4가 이제 가장 좋은 엔진이잖아요. 예. 요거 사용해도 그 3시간에 한 50개 정도로만 제한을 하는데 요거는 제한이 없나 봐요. 예,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의미 있지 않을까. 요게 또 핵심 마케팅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돈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기업형이니까 기업이 돈을 한 번에 낸다는 얘기. 기업이 내야죠. 많이 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이분 얘기도 AI 비즈니스 축은 B2B다. B2C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생성형 AI가 공개됐지만 이제 기업형으로. 근데 사실 그동안 비즈니스 모델이 좀 불명확한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번에 그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도 AI 통해서 흑자 전환 성공했다고 좀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네이버가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그 버전을 좀 공개를 했는데 이게 기업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클라우드도 깔아주고 아니면 고객사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AI만 좀 깔아주는 그런 이제 뉴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솔트룩스, 마음 AI 이런 데가 주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 회사들도 B2B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파인 튜닝이라고 이제 AI를 이제 접목을 할 때 회사에 맞게 잘 이제 매칭을 해주거나 커스터마이징. 네, 커스텀 맞습니다. 아. 그런 거를 이제 좀 도와주는 업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B2B니까 저 엔터프라이즈 이제 공개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있네요. 그래서 B2B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AI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아까 이제 그런 회사들의 파인 튜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극소수의 기업 외에 자체적으로 오너 모델 갖고 있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인공지능 B2B는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계속 좀 잘 눈여겨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솔트룩스가 하는 건가 봐요. 뭐 법률 회사 같은 경우 AI 파인 튜닝 해가지고 좀 그 회사에 맞게 튜닝을 좀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에 흑자 전환한 거 AI 쪽에서, 그래서 비즈니스 쪽으로 좀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좀 많이 나와야 우리도 좀 쓸 건데요. 이제 기업들이 저런 서비스들을 구축을 하고 좀 소비자향으로 우리가 챗GPT만 하면은 채팅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법률 서비스 같은 거 나오면은 제가 뭐 변호사한테 가기 전에 네. 한번 물어보고 갈 수도 있고 좀 저런 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그런 비즈니스가 보험업계를 아, 얘기를 보험. 많이 하더라고요. 보험 쪽. 그래서 약간 그 계리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데이터를 큰 매스로 다량으로 좀 다루는 그런 업계, 그런 데서는 좀 많이 쓰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다음 보고서는 이제 마지막인데 네. 미국 요새 작가 파업한다는 얘기 계속 들으셨잖아요. 네. 그 보고서인데 이거 이게 오늘 이주호 기자가 저녁에 좀, 또 하시- 좀 합니까? 깊게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우리 미국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래요. 네, 저게. 심각한 문제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도 제목도 나와 있지만 게이트키퍼가 약간 이제 그 검열하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네. 이제 작가 협회 쪽에서 OTT 회사들이 지금 검열자 같다. 약간 이제 이렇게 반발을 좀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제 작가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TV로 반영될 때 보통 시리즈가 22부작으로 하는데 OTT는 10부작 이하거든요. 예. 근데 편수대로 이걸 받나 봐요, 임금을.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옛날에 뭐 작가들이 라이팅하고 이제 프로덕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품 발표까지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프로덕션까지 개입도 많이 하고 배우랑 소통도 했는데 지금은 역할을 그냥 쓰는 것만 한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그래서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될 기회도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하. OTT를 좀 강도 높게
OTT 때문에 입지가 축소됐으니까 지금 반발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갈등의 핵심은 돈이에요 결국엔. 재상영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재상영 분배금은 뭐냐면 방송국이 작품 재방송하면 네. 예. 작가나 출연자한테 저작권료를 주는 걸로 알고 줘야죠. 있거든요. 예. 재방류. 예, 재방료인데 이제 OTT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볼 때마다 하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 그건 좀 모르겠지만 이 OTT도 재상영 분배금에 있어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좀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줍니다. 아예 안 주나? 예, 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줘야 되는데 네. 이게 재방송은 케이블에 재방송 나가면 재방송 나간 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OTT는 각자 이렇게 불러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재방이 그럴 수 됐는지를 있죠. OTT에서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어요. 조회수로 나오는 거 아니야? 데이터는 더 수집하기 쉬운 거 OTT가 가지고 있잖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근데 케이블 TV에 나오는 건 이거 내 거 나오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또 많고 작가한테 얼마 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작품이 얼마 기여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작가협회는 어쨌든 이제 달라는 거죠. 거기에 좀 합리적인 보상을 좀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실. 많이 받죠. 네, CJ ENM은 미국 제작사 피프스 시즌 인수했었거든요. 1조 4조 네. 1조. 근데 이제 이게 매출 비중이 15%였는데 지금 4%대로 축소가 됐고 울프 라이크 미 시즌 2라는 게 이제 개봉을 확정을 일단 하긴 했는데 추후 작품 개봉 일정도 불확실하고 콘텐츠리 중앙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매출 비중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 하반기에 이제 개봉 예정 작품이 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부담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국내 드라마를 이제 해외 수출할 때 보면 제작 예정 작품 경우도 한국인 작가가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파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영향은 제한적인데 다만 이제 미국의 더 빅도 프라이즈 시즌 2 이게 애플 TV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 좀 정상 방영될까 논란들은 있었는데 일단 방영될 걸로는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확장하기가 좀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파업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파업을 하면 OTT들이 또 드라마 제작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풀려야 우리나라 드라마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언제쯤 좋아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저 같습니다. 피프스 시즌 CJ ENM에 1조 주고 샀는데 네. 6개월 동안 성방이 6개월 동안 3편 만들었다는 거예요. 1조를 들여 샀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지분을 판다는 얘기도 좀 아 네. 그래요. 들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인생은 또 타이밍. 저렇게 샀는데 이게 여러 가지 또 안 파업하고 맞는 거죠. 이러면. 막 파업도 하고 막. 와막 치킨집 차렸는데 조류독감 걸리고 막 그러니까 또 돼지고기집 차렸는데 막 콜레라 막 나오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업. 저기에는 또 AI 이슈도 같이 엮인 것 같은데. 맞아요. AI가 또 대본을 써준다거나. GPT. 네, 맞아요. 저쪽- 그런 것도 좀 네.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싸울 때도 저쪽에서 야 솔직히 GPT가 보니까 이거 너네 하는 거 아이디어랑 그렇게 별반 다르지도 않은데 너네 약간 이러니까 또 갭이 더 커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빈정상하네요. 그 저쪽 제작사 입장은 또 그렇더라고요. 네. 뭔가 이게 사장님한테 듣는 듯한 느낌 들고 제가 근데 너무 또- 얄밉게 말했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드라마나 영화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들어요. AI가 그 감정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러게요. 예. 아니, 감정은 연기자가 감정을 담아야지. 아니 근데 이제 또 대본도 작가가- 감동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AI 시대. 자 그러면 한번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네. 코스피는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포인트 올랐는데 많이 오르진 못했고요. 그래도 오늘 상승 종목이 조금 많은 편이고 코스피는 좀 코스닥은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1포인트인데 그래도 약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사이 양시장 모두 다 지수 자체는 큰 변화 없는데 다만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못 올랐던 기업들이 많이 오르네요. 삼성전자가 2% 이상 웬일로 네, 오르고 있고 2% 올랐네. 한국타이어가 6%, SK가 5%, LG생활건강이 SK? 4%. 그래서 다 좀 넷마블도 2.8%. 여기 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소외주잖아요. 근데 이쪽이 오늘 다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증시에서도 약간 이제 그 못 올랐던 기업들이 약간 반등하는 흐름이고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확실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네,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2.6 근데 LNF도 2%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오늘 로봇주들이 어제부터 계속 좀 달리고 있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또 반도체도 같이 좀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나 로봇이 이끌면서 지수는 좀 버텨주는데 오르기가 힘든 게 뭐 에코프로 못 오르면 코스닥 오르기가 쉽지는 그쵸.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는 그냥 좀 제한돼 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특징은 코스피는 못 올랐던 대형주들이 좀 반등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반도체와 로봇이 이끄는 그런 좀 일부 또 원전주하고 요런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네. 그 장 초반에 갭상승했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가 강하니까 우리 앞에 사지 말고 뒤에 사서 올리자. 네. 그랬는데 뒤에 싸서 올리자. 네. 그 전망은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근데 틀렸습니다. 요 말씀하시면 클로징 벨에서 또 요거 보시는 분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또 그 말씀하세요. 권 기자가 얘기해서 뭐가 또 떨어져. 아유, 좀 후반은 오늘은 진짜 좀 금요일 좀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중국에서도 부동산 부양책도 세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반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봤고요. 증시 염탐정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